네, 이번 내용은 취직인허증 사용증명서인데요. 취직인허증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5세 미만은 이제 근로자로 사용 못 하는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게 발급을 하는 거고요.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문제 정리하셨고요. 사용증명서입니다. 사용증명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때 이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이제 근무했던 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문제 보시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30일 계속 근로 30일 이상, 계속 근로 30일 이상, 그리고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즉시 사용증명서의 법적 기재사항은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해야 한다. 청구한 내용을 포함해야죠.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한 내용만 포함해서 기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4번. 네, 이번에는 재해보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해보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건데, 근로자가 사망을 하면은 90일 장례하고 1000일 동안 슬픕니다. 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면 90일 장례하고 1000일 동안 슬픕니다. 그래서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90일분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유족들은 슬퍼합니다. 그래서 유족에게 평균 임금의 1000일분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유족에게 평균 임금 1000일분을 보상한다. 다시 근로자가 사망을 하면 90일 장례하고 1000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90일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유족에게 슬퍼하는 유족에게 1000일분의 평균 임금 1000일분의 보상을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체 없이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것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또 풀면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한 가지 더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양보상과 관련해서 요양보상 근로자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다 썼는데요. 이제 요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완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평균임금 1341분의 일시 보상을 함으로써 그 후에 이 법에서의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양보상 근로자 2년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1341분의 일시 보상을 한다. 그래서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면 또 더 좋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업무상 사망했으면 사용자는 슬퍼하는 유족에게 1000일 동안 슬퍼한다. 그래서 평균 임금 1000일분의 유족 보상인데 30일 이내 아니죠. 지체 없이 보상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는 90일
90일간 장례를 치르죠.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보상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서 변경되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없고요. 변경되지 않고 양도할 수도 없고요.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4번.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 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네,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정리 같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재해보상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네, 그렇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는 유족들은 1000일 동안 슬퍼하잖아요. 1000일분의 유족 보상을 하여야 한다. 3번 선택지 보시면 요양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용자는 평균 임금 1341분의 일시 보상을 한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유족 보상금을 1년에 걸쳐서 분할 보상을 할 수 있다. 네, 요것도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족 보상금이 1000일이니까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보상을 할 수도 있다. 3번. 재해보상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업 보상 100분의 60 이상이다. 자, 휴업 보상이라는 것은 업무상의 이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요양하는 거예요. 업무상 질병 보상으로 인해서 요양하는 게 휴업 보상. 그래서 휴업 수당이랑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휴업 수당은 뭐였어요? 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 휴업 수당이었어요. 휴업 수당은 얼마나 지급되죠?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되는 게 휴업 수당. 그리고 휴업 보상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2번. 업무상 사망한 경우는 그 유족에게 1000일 동안 슬퍼한다 라고 했죠. 2번이 틀린 내용. 업무상 사망한 경우는 90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요양보상 근로자가 2년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1341분의 일시 보상을 해서 그 후에 법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사망, 퇴직한 경우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해보상이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금품 청산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이게 별개의 조항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재해보상은 장례비 유족 보상 내용이었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금품 청산 항목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번.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산은 해당되지 않겠죠.